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의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질학적으로 풀어서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시청자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상체질이란 무엇인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본인 체질이 궁금해서 찾아오신 초대 손님을 모셔서 토크로 풀어보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사람 쓰기도 힘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자기 체질에 맞는 일을 찾아서 정확하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성과 제일주의를 우선시하는 모던 시대에 나만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체질을 또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이렇게 선택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돈 벌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마 선생님은 사람은 체질에 따라 생긴 것도 다르지만 병도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질에 따른 직업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고 내 체질에 맞는 일만 할 수는 없겠지만 내 체질에 대한 특이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직장 또는 내 체질에 맞는 직업 이런 걸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 사람에 맞는 그 체질에 맞는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 업무 성과를 2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사상체질 직업 이야기입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소음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음인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소음인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성과를 내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소음인에 맞는 직업을 좀 살펴보면요. 자, 먼저 소음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인은 불안정지심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단정하고 깔끔하고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또 지저분한 것을 못 참는 게 소음인의 가장 특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큰 사치를 하지 않는 것도 소음인의 특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일에 감동하고 작은 일이지만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그 일을 심리적, 인문학적으로 잘 풀어내는 재주를 가진 것도 역시 소음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음인은 질투와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숙한 사람하고만 친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검증되고 안심되는 사람하고만 만나려다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그러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소음인들은 그런 일을 크게 벌이다가 마음의 성찰을 받으면은 반드시 불면증 또는 소화장애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1인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대중을 이끌면서 또는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단체나 무리를 이끌기에는 체력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는 논리적이고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무심하게 지나가는 말도요, 소음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그게 너무 지나쳐서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그게 소음인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면은 불면증과 소화성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음인은요, 머리가 총명하고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또한 꼼꼼한 성격으로 개인 서비스 및 재택근무 이 분야에 정말 적합한 체질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일을 자기 혼자서 주도해서 그 단체나 무리를 이끌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많고요. 심리적으로도 한번 다운되면 다시 회복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소음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재택근무 이런 분야에 어울리는 직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끄럽고 분위기가 산만한 곳에서는 집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정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이런 직업을 선택한다면 소음인한테 아주 유익한 또는 고마운 직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은 빈틈없이 잘 처리하므로 사무직 일에 적합한데요. 특히 수학 분야에도 많고요. 작가, 공무원, 시인 이런 쪽에 많고요. 특히 소음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법률 분야입니다. 뭐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검사 이런 분야에도 보면은 소음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능보다는 인문학적 요소가 큰 분야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에 대한 개념이 빠르고요. 계산 능력이 요구되는 일에 적합한 소음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 분야, 특히 은행원, 제 주변에도 은행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중은행에 다 간 것은 아니지만 각 은행마다 본사에 강의를 가면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90% 대부분 소음인이었다라는 생활 임상도 제가 밝혀냈거든요. 그만큼 소음인들이 수에 대한 개념이 빠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태음인이기 때문에 좀 수에 대한 개념이 좀 둔한 편입니다. 특히 저는 회식을 가거나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은 제가 계산을 꼭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계산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태음인이 회식을 가면 지갑을 뺏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소음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한 20명이 모였어. 근데 계산이 얼마 나왔어.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걷어야 될까? 이런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모임에서 재무, 총무 이런 사람들이 소음인이 많다는 것을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손재주가 좋아서요. 목수 및 조각가에도 적합한데요. 특히 공예품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소음인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복잡한 회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풀고 설계하는 사람도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 조금 무딘 편이라서 그런 소음인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어폰 있잖아요. 우리가 이어폰, 줄이 달린 이어폰. 이게 굉장히 심하게 꼬인 거예요. 한 두세 개가. 근데 저는 그거 풀다가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결국 나중에 풀기는 풀었지만 그 푸는 과정까지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제가 감정을 많이 다쳤어요. 근데 같은 일을 소음인이 하는데도 화 한 번 안 내고 끝까지 침착하게 그 이어폰 줄을 푸는 것을 보고 역시 소음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그렇게 작은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한다. 이런 특이성이 있다는 것은 소음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음인들은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합니다. 나만이 이쁘게 꾸미는 것. 그다음에 크고 화려한 액세서리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나만을 위해서 자기가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뷰티 업계에도 굉장히 직종이 그쪽 업계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용사도 그렇지요. 저도 미용실에 가면은 대부분 소음인 미용사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 소양인 미용사보다
시간이 무려 2배 정도 더 걸려요. 처음에는 소음인 미용사가 실력이 없어서 저러나? 라고 오해를 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오랫동안 꼼꼼하게 세심하게 또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미용실에 갈 일이 있으면 딱 봐서 고정적으로 제가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지만 뭐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머리를 할 때는 꼭 소음인 미용사를 찾아서 가는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또한 소음인들은요, 미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리사나 요리 연구가 이런 직종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소음인들은 비위생적이거나 내지는 지저분한 거 이런 거를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소음인이 맛있다고 한 집은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말미에 음식을 하잖아요.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제가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해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좀 디테일함이 떨어집니다. 저는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데요. 소음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레시피대로 하기를 원하고요. 또는 설거지라든지 아니면은 준비 과정도 굉장히 위생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인들이 맛있다고 한 집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들이 무슨 맛집 블로거 또는 맛집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주변에 소음인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소음인이 여러분을 맛있고 깔끔하고 위생적인 집으로 반드시 인도하게 될 겁니다. 또한 소음인은요, 가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홈 컨설턴트에도 굉장히 적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인들은 수납 정리 이것도 정말 깔끔하게 잘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블로거, 특히 파워 블로거들 보면은 음식 또는 이렇게 꾸미는 일 또는 홈 콘서트 뭐 이런 거 보면은 유튜버나 이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의 소음인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액션, 뭐 큰 액션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디테일한 거지만 큰 거에 감동하지 않고 작은 거 하나에 감동하면서 그거를 나만의 무기로 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소음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소음인들은요, 기자라든지 작가, 시인, 간호사, 연구원도 많고요. 특히 간호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간호사분님들하고 일도 많이 하고 또 병원에 강의도 많이 나가는데요. 대부분 간호사들이 소음인들이 많았고요. 의사들도 보면은 내과 의사나 심리 상담, 그다음에 한의사 이런 쪽도 보면은 굉장히 소음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활 임상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분석가라든지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던 요리사 또는 뭐 법률가, 디자이너 이런 쪽에 소음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직종들이 가만히 보면은 화려함보다는 굉장히 세심함을 요구하는 직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인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음인들은 예민하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해공업, 소수의 제품으로 고가 전략을 써서 MVG들, VIP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상대를 해서 하이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고가 전략을 펼쳐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중적인 것보다는 고액 마케팅을 써서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한다면 실적도 올리고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주로 작가라든지 연구원, 심리상담사, 공무원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요. 특히 소음인들은 자기 일만으로도 벅차요.
주변에 둘러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소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인문학 강사도 그렇고요, 상담사 그렇고요, 특히 공방 운영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소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소민인데요. 소민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아니, 이 일을 이렇게까지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놀랄 일이 많은 게 소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소민들한테 유리한 직업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기획자입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이게 실습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그 프로그램 기획을 해야 되는데 소민들이 이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지나치면 야, 그거 완전 소설이네. 이렇게 또 변이가 될 수는 있지만 어떤 행사 기획을 하거나 프로그램 제작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소민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 지금 방송국에도 제가 방송국 직원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소민이 많았다는 것을 쉽게 생활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민들은요, 피해야 할 직업도 있습니다. 소민한테 안 어울리거나 또는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직업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 노동이 심한 직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왜소한 소민들은요, 활동량이 그렇게 심하게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한번 쏟으면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육체 노동이 심한 직업은 삼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과식을 할 수도 없고요.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하고 굶으면 안 되는 소민들은 제때 식사를 못하는 직업도 사실 피해야 할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민한 신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이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야,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취직할 곳이 어디 있느냐? 사람 쓸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수는 있으나 소민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민은 몸이 차고 냉합니다. 특히 수족냉증은 소민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직업, 이것도 소민한테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소민들은 낯가림이 심하고요. 대중에 나서서 단체를 리드하는 그런 체력적 요소가 딸립니다. 따라서 민원이 많은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조그맣게 가내공업 또는 1인 기업을 하시는 게 소민한테 가장 유익한 직종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만 어떻게 찾아서 하겠습니까? 또 내가 고용주라면 그런 소민의 특징만 알고 어떻게 그런 일만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체질을 알고 상대방의 그런 체질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특이성으로 그런 사람한테 어울리는 일을 시키는 걸로 노력을 하신다면 업무 성과, 업무 효율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소민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는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멋지십니다. 멋진 분이 이렇게 또 멋있다고 하니까 저 고맙습니다. 예,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크싱어
신희준입니다. 아, 토크싱어라면 가수. 네, 그렇죠. 아, 가수이시군요. 그러니까 토크와 노래로 엮어가는 그런 감성 콘서트를 하는 그런 가수죠.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도 좀 다르신 것 같고 멋지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가수라고 하면 네. 뭐랄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타이틀곡이 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기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 기억. 앨범 메모리 앨범의 아. 타이틀곡으로 있는 기억이라는 노래가 아, 지금 한참 그렇군요.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더욱 더 대박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시면은 전국적으로 다니시고 방송 활동하고 뭐 네. 여러 활동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건강 관리 많이 신경 쓰셔야 될 텐데 그렇죠.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일단 아내가 음. 잘 챙겨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밤낮이 일정하지 않고 아. 또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뭐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는데 틈나는 대로 운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래도 아주 그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바쁜 활동을 하시면서도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는 인식은 하는데 그럼요. 그게 잘 쉽지가 않지요. 당연하죠. 네. 아마 우리 저 신희준 가수님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건강 100세를 외치면서도 그 중요성을 알지만 네. 사실 일상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기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런 패턴을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마음만 항상 먹죠. 네. 자,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네. 나도 저기에 가서 한번 상담도 좀 받고 토크도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자, 어떤 체질로 알고 있으세요? 사상 체질에는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특별히 제가 뭐 어떤 체질이다 하는 거에는 그렇게 그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또 본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한번 나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나오셨는데 그렇죠.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체질 분석을 해드리고 네.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처방도 해드릴 건데요. 네. 먼저 체질 분석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체질 분석에 앞서서 네. 사실 체질 감별 분석 이런 거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어떠한 액션을 했다고 해가지고 딱 너는 무슨 체질이야 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네. 또는 임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체질 분석을 한 다음에 판별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일은 하나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체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네. 오링 테스트라는 방법입니다. 알죠. 예, 제가 손을 이렇게 잠시 들어주시고요. 네. 네. 자, 이 손만 이렇게 구부려 주시고 네. 여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하고 제가 이걸 뗄 건데 네. 떨어지지 않게 힘을 주시면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쪽 손에다가 네. 여기 맞는 물질을 올릴 건데 네. 어떤 거에는 힘을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네. 일정하게 힘을 똑같이만 주시면 알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자, 제가 이 물질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예. 힘 주세요. 자, 똑같이 네. 자, 힘 주세요. 힘 줬는데. 너무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그런 같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물질은 우리 신희준 가수님하고 에너지가 안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죠? 이게 바로 모과입니다. 뭐가. 네, 그러니까 모과는 태양인의 체질한테 잘 맞거든요. 네. 일단 태양인은 일단 아니신 걸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정의할 수는 없다 네네, 이렇게 예.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 물질을 하나 올려볼게요. 네. 자, 제가 저 물질이 뭐라고 얘기 먼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네. 저 물질을 갖고 먼저 의식을 생각할까 할까봐 봐. 예, 네, 네, 제가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힘 주세요. 얘는 힘이 더더욱 안 들어가네요. 네, 그러네요. 예, 네. 이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네. 힘 주세요. 예, 아예 힘이 안 들어가죠. 뭐죠? 얘는 네. 뭐 같아요? 인삼입니다. 인삼. 그러니까 인삼은 대표적인 양기의 식품이지요. 네. 약재이기도 예, 한데 예. 그래서 인삼은 안 맞다. 얘가 소음인 체질한테 잘 맞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음인은 아니신 걸로. 자, 다음은 네. 요거 하나 올려볼게요. 뭐 돌덩어리 같기도 하지요. 네. 예. 자, 힘을 좀 꽉 주시고요. 자, 힘 네. 주세요. 자, 꽉 주세요. 자, 이거는 힘이 좀 세지네요. 꽉 주세요.
네. 이게는 힘 주신 거예요? 유난히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숙지왕입니다. 아하, 네, 들어봤습니다. 예, 생지왕을 9번 찌고 말리면 이렇게 숙지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숙지왕은 소양인 체질에게 제일 잘 맞는 거거든요. 숙지왕.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제일 셌고요. 네. 다음은 이게 바로 녹용이거든요. 어허. 예, 녹용은 한번 의식을 하고 힘을 줘보세요. 네. 얼마만큼? 잠깐만요. 예, 힘 주세요. 얘는 너무 힘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힘 센 게 녹용은 태음인 거거든요. 네. 그나마 힘이 제일 셌던 게 숙지왕이에요. 그럼 제가 태음인이 아닌가요? 예, 오늘 제가 보기에는 네. 소양인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소양인하고 태음인은 네.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전형적인 태음인이고, 아, 그러세요? 예, 아마 신희준 가수님은 소양인 같으십니다. 저랑 좀 느낌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좀 지금 약간 예. 좀 충격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네. 아마 토크를 하면서 네. 소양인의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랄까요? 좋아하는 음식, 뭐 잘 챙겨 먹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날고 좋아요. 저는 뭐 이런 생선회 예, 이런 게 참 좋고. 바다 생선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 참치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생굴도 좋아하고. 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네. 태음인도 좋아하고 다른 체질도 좋아할 수 있지만 굉장히 소양인한테 잘 맞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갑각류, 어패류, 어구류 뭐 이런 식으로 조개류, 패충류 같은 것들이 네. 태양인과 소양인한테 정말 잘 없는 궁합이 음식이거든요. 네, 네. 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소양인이야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요거를 봐서도 그렇고 네. 보여지는 용모사기, 체형 기상 이런 걸로 봐서도 네. 소양인처럼 보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네. 굴을 얼마큼 드세요? 굴은 뭐 있으면 네. 많이 먹습니다. 굴전도 좋아하고 생굴도 좋아하고 어리굴젓도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굴은 네. 바다의 우유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기온이 올라가고 또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좀 문제이기는 하나 네. 굴은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정력의 음식이다. 카사노바. 카사노바, 네네, 예, 예. 뭐 스테미너의 네, 음식이다. 그렇게 뭐 이렇게 들었죠. 예, 알고 있죠. 이야기하죠.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자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하.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있는 아연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연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고요. 네. 조금 전에 카사노바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카사노바가 매일같이 한여를 시켜서 목욕 후에 50개씩 까먹었다라는 게 바로 아연이 듬뿍 들어있는 굴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랄까요 사교계의 왕 뭐 이렇게 불렸던 예, 카사노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 2차 세계 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도 그 전쟁통에도 굴만은 꼭 챙겨 먹었다라고 할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굴은 아마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스태미너의 음식이고 정력의 음식이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가 봐요. 제가 48에 48? 네, 예. 48의 딸아이를 봤죠. 그럼 늦둥이를 보셨군요. 예, 그렇게. 왜 이렇게 늦게 결혼하셨어요? 그럼 뭐 또 저 나름대로의 곡절이 있죠. 예. 워낙 그 가수 생활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시기를 놓치셨군요. 아니 뭐 꼭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소양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네. 음식을 빨리 먹고 소나기밥처럼 급하게 먹고 왜? 맛있어서요. 맛있어서요. 그럼 맛있어요. 네, 아니 네. 맛없는 음식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게 네. 태음인과 소양인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아까 바다 생선 이야기하셨는데 채소나 뭐 다른 건 또 뭐 좋아하세요? 다 거의 좋아합니다. 예. 아까 바다 생선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오징어도 좋아하세요? 오징어 좋아하죠. 그러면은 네. 소양인일 가능성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징어 하나만 갖고 너는 소양인이야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네. 여러 바다 생선 중에 오징어, 뭐 소음인도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양인한테 더더욱 잘 맞는 음식이 오징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징어가 네. 콜레스테롤을 바깥으로 빼주고 또 펩티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항암 효과도 발휘하거든요.
그럼 채소 중에서는 혹시 뭐 이런 뭐 브로콜리도 좋아하고. 브로콜리 예, 좋습니다. 네. 혹시 토마토 매일 아침 먹습니다. 매일 아침이요? 네. 예. 제가 유일하게 아내한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일 아침에 드실 때 네. 그걸 공복에 드세요? 아니면은 저희는 공복에 먹습니다. 공복에. 예. 예, 예를 들면 소양인들은 좀 심혈관 질환이나 또는 당뇨 이런 게 좀 문제가 당이 있으시죠? 조금 있어요. 당뇨기가 벌써 있으시군요. 아니요, 당이 조금 높아요. 당이 좀 높아요. 네. 근데 이 당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음식이잖아요. 단 걸 좋아해요, 제가. 네. 그래서 네. 아까 토마토를 드신다고 했는데 네. 토마토는 그나마 공복에 드셔도 돼요. 네. 근데 바나나라든지 포도 뭐 이런 것들은 파인애플 이런 것들은 워낙 당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과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을 올려가지고 혈압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양인분은 뭐 태음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식전에 먹어서 혈압을 올린 다음에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근데 그 다음날 밥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쟀는데 혈압 수치가 다르더라. 네. 이런 통계들도 많이 그럴 수 있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마토는 식전에 먹어도 좋은데 아까 오징어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오징어의 비타민 E와 네. 토마토의 비타민 C가 만나서 굉장히 항산화 작용을 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몸이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드셨던 거지요. 아하. 아보카도는 어떻습니까? 아보카도도 당연히 소양인과 태양인 겁니다.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보카도를 주스로 화해서 마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소음인 분을 한번 만나서 그 강남 카페에서 그걸 마셨는데 그분이 설사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양인은 정말 좋아요. 게다가 소양인은 화열이 세고 네. 에너지가 상충한 체질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하시고 여러 사람 만나서 발산하는 것, 에너지를. 그래서 소양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네. 오지랖의 달인이요. 오지랖의 다리. 호기심 천국이요. 호기심은 정말 많아요. 네. 폼생 폼사요. 이렇게 그렇죠. 부르지요. 아하. 네. 그 운동 아까 특별하게 시간 내서 많이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걷는 거 좋아하고. 예, 만약에 등산을 한다든지 네. 뭐 헬스장에 다닌다든지 네. 이러려면 별도의 시간을 내거나 그렇죠. 스케줄을 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워낙 바쁘시고 동분서주 하시니까 때와 장소를 구별받지 않고 그런 거에 장애가 안 되는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예, 모든 체질에 다 좋을 수 있지만 상체에 비해 하체가 좀 약한 소양인들한테는 스쿼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소양이는 좀 하체가 약하나요? 네, 물론 뭐 전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상체에 비해서 약하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쿼트는 장소,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그렇죠. 아무데나. 제가 오늘 여기 출근하는데 네. 지하철에서도 그냥 스쿼트 하시는 분 봤어요. 네. 예, 그냥 버스를 기다리던. 게다가 또 뭐 음악 하시면 기타 같은 걸 메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도구화 하셔서 같이 그 중량을 느끼시면서 스쿼트를 하시면 하체에 기타 들고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스쿼트는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허리 운동도 되고요. 전신 운동이 됩니다. 네네. 게다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되니까 혈행 개선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소양인한테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스쿼트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오징어, 뭐 오징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 당근이라든지 네. 브로콜리, 뭐 양배추, 아보카도 네. 뭐 이런 거, 네. 김치 같은 것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김치 좋아합니다. 김치 좋아. 네. 주로 이제 먹성의 대가 태음인과 소양인이 만나니까 주로 먹는 얘기로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데 또 아내분이 또 자녀가 어리니까 네.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닐 수가 없으실 테니까 좀 싸달라고 하세요. 뭐 밥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라든지 아니면은 과일 같은 거, 예. 채소 같은 거를 좀 뭐랄까 별도의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다녀서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음식 중에서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글쎄요, 뭐 거의 다 좋아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김치 들어간 거, 김치 볶음밥이니 김치전이니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유산균 작용을 하니까 김치가 당연히 좋기는 하겠으나 네. 김치가 사실 맵고 짜고 그렇잖아요. 근데 소양인들은
사실 음청지기 그래서 서늘하고 찬 음식이 좋습니다. 특히 네. 뭐 보리라든지 어허. 아니면은 뭐 보리밥도 있고 네. 또 보리밥 보리굴비도 먹고요. 있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보리랑 섞어서 같이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화열이 셀 때 네.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면 네. 오히려 몸에 더 해롭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화열이 센 사람이 열이 많이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뭐 치아에도 부실해질 수 있고요. 또는 에너지가 다운될 수도 있고 네. 또는 오히려 더 염증이 생긴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맵고 짜고 음식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개운하다라는 맛은 들을 그렇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양인들은 조금 더 싱겁게 또는 담백하게 드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좀 맹탕이 돼야겠네요. 좀 그렇게 습관화를 좀 들으셨으면 네,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게 다잖아요. 네. 예, 우리가 주사 한 방 알약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먹는 게 우리 에너지 원이니까 좀 먹는 거를 좀 게다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오랫동안 건강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내 체질에 맞는 식단을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걸 제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미 또 그렇게 소양인한테 좋은 음식을 이미 이렇게 드시고 계셨었네요. 아니 근데 그 맵고 짜고 네. 요건 제가 이제까지 너무 좋아해서 실천에 못 옮겼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나온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염증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아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좀 바로 잡아서 네. 나한테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잡는다면 네. 이게 바로 건강백세의 맞습니다.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려고 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랄까요. 기타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챙겨서 전국을 다 그렇죠. 무대로 삼아서 다니시려면 네. 견과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견과류도 수시로 뭐 네. 입이 심심할 때 혹시 담배는 태우세요? 담배는 안 합니다. 네. 또 가수들은 또 이게 또 치명적이죠. 너무 많이 해갖고 예전에. 아 예전에 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질려서 안 하시는군요. 아니요 그 후유증이 예. 조금씩 나타나는 것 그렇죠. 같아갖고 예, 역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뭐 혹시 또 음주 약주는 뭐 이렇게 가끔 예, 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회가 있으면 합니다. 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하고 술하고는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안주라는 뜻은 기운을 술 기운을 눌러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회가 술 기운을 눌러주기에는 약해요. 근데 소양인이라면 네. 잘 맞습니다. 저는 속 하나 안 쓰려요. 예. 회에다만 먹으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양인들의 무한한 회 사랑은 네. 정말 축복받았다고 볼 수가 정말 있는 좋아요. 거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환경 문제 때문에 네.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미세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또 방사능 문제 이런 게 네. 걱정이 돼서 그렇지 아. 그런 걱정이 없다면 회는 네. 정말 소양인한테 좋고요. 또 그 중에 제일 잘 맞는 게 다랑어입니다. 다랑어. 그러니까 참치라고도 하지요. 네. 사실 제일 좋아하는 안주예요, 제가. 그래요? 네. 참치가 태양인하고 소양인한테 좋은데 사실 참치라고 부르면 안 되고 공식 명칭은 다랑어입니다. 아, 다랑어. 예, 다랑. 네. 근데 보통 참치 먹자 이러지 다랑어 먹자 이러면 그렇죠. 좀 낯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랑어가 네. 굉장히 이 체질에 딱 맞거든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아요. 또 보통 그 다랑어 안에는 이게 기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DHA가 또는 EPA가 풍부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오메가3라고 해서 네, 네. 일부러 먹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지만 네. 자연스럽게 또 섭취가 되잖아요. 참치는 아까 뭐 김치 매운 거 좋아하신다고 네. 했는데 이왕이면은 김치 드실 때 네. 참치를 넣어서 참치 김치찌개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게도. 네. 네네.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징어를 생걸로 드시던 네. 아니면은 조리를 해서 뭐 삶아서 초고추에 찍어 드시던 뭐 무쳐 먹던 다 좋은데 사실 생거 날것 이렇게 함부로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 좀 갈수록 아까 네. 말씀했던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네. 소양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좀 새로운 걸 정말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름이 양인이니까 음이는 음의 기운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이 많고 또 잠을 자야 돼요. 낮잠도 용서되는 게 그중에 소음인이라고 했고 네. 소양인은 소음인이 7시간 이상 자는 거에 비해서 덜 자지만 소음인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버텼던 이유는 체질 따라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몇 시간 주무세요, 하루에? 일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일정하지 그리고 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충 수면 시간은 그럼 뭐 한 5시간, 6시간 되시나요? 예, 그 정도죠. 네. 제가 오늘 출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유튜브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12시인가? 네. 그때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제가 원래 아침 7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해서 한두 시에 끝날 테고 그럼 아침 7시에 방송하면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방송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험 방송을 해봤죠. 근데 그 한쪽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자장가를 불러드립니다. 좀 심야에 요거 한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주 딱 체질에 맞는 활동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양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렴하기보다는 발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으로 쌓아놓으면 그게 곧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지금 활동하시는 거를 활동을 뭐랄까요, 체력적인 안배가 안 돼서 줄이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지금처럼 더 늘리시거나 네. 쌓아놓지 말고 발산을 하는 것. 그래서 기운을,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내서 몸의 정화가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소양인에 맞다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또 방송에서 보면은 뭐 트로트 방송이 지금 굉장히 또 그렇죠. 유행처럼 번지고 네. 있잖아요. 유행이죠. 거기 나오는 가수들 제가 다 만나서 일일이 체질 감별은 안 해봤지만 네. 대부분 90% 이상이 다 소양인들이세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그렇게 무대의 끼, 네. 그다음에 발산하는 끼, 아하. 오지랖의 끼, 네. 호기심의 끼 네. 이런 끼를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새롭게 깨우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 네. 소양인에 맞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처방법을 네. 별도로 또 보내드리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닭가슴 샐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 샐러드를 드시는데요. 많은 분이 드시는 만큼 레시피도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레시피가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가슴살 많은 분들이 드시잖아요. 닭은 전 세계에 500 정도 넘습니다. 이렇게 500 정도 넘는 닭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열이 많다는 거죠. 뜨겁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소음인한테 정말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닭은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요. 근육의 손실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칼리딘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용으로 드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좋은 닭가슴 샐러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달궈진 프라이팬에다가 닭가슴살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닭가슴살은요, 이렇게 달궈진 팬에다가 올려서 노릇하게 구우면 되는데요. 닭가슴살이 좀 두꺼우면 칼집을 내서 이렇게 잘 익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익은 닭고기를요,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잘 올려주시고요. 요거트에다가요, 겨자는 반 스푼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요네즈도 한 스푼, 그다음에 올리고당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시중에 많은 이런 소스를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민한테 좋은 재료들만 모아서 소스를 본인이 직접 만든다면 더 좋을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소민한테 좋은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준비된 닭가슴살과 여러 가지 채소 위에다가 그대로 뿌려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닭가슴 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 닭은요, 소민의 오래된 설사를 치료하고 기력 회복에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몸이 찬 소민들은 더욱 많이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닭고기 샐러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건강 100세의 지름길이라는 교훈을 얻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상체질과 상담소 시간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